아파. 예은은 주저하지 않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로등 아래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바로 병원에 가야겠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노인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인에게서 지갑이나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응급처치 비용이 대략 7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7만 원. 예은의 전 재산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28살 정예은은 골목길에서 쓰러진 한 노인을 위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썼습니다. 며칠 후 그 노인이 강신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은 작은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일상 속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11월 말, 지방 소도시의 저녁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은은 카페 앞치마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8시간을 서서 일했지만 손에 쥔 건 겨우 7만 원 남짓뿐이었습니다. 예은아, 오늘도 수고했어. 조심히 들어가. 사장님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대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고 거리는 점점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원룸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28살 마지막 학기를 앞둔 대학생치고는 늦은 나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예은에게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또래 친구들이 벌써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은은 여전히 대학생이었습니다. 때로는 초라하고 부끄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학기만 마치면 예은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드디어 졸업이라는 꿈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는지, 얼마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는지 모릅니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몇 장의 지폐를 확인하며 예은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내일 아침 빵 하나에 우유 하나,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로. 그러면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저녁이면 또 카페에서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이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가끔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예은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 중에는 중도에 포기한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예은은 달랐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앞쪽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뒤로 미약한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예은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골목길에서 들리는 소리치고는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 아파. 확실히 누군가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예은은 주저하지 않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상시라면 상당히 위험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예은은 급히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노인의 맥박을 짚어보니 불규칙했고 호흡도 가빠 보였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은은 보육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 기본적인 응급 상황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야겠어요. 예은은 핸드폰을 꺼내 119를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최소 15분은 걸릴 것 같았고 노인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이 골목은 구급차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택시. 예은은 큰 길로 나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 응급환자예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어머, 이거 큰일 났네. 빨리 태우세요. 친절한 기사님의 도움으로 노인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예은은 노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괜찮아질 거예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예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는데 예은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예은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노인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예은은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인에게서 지갑이나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머니를 모두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수속이 어려운데요. 일단 응급처치는 해드릴 수 있지만 비용 문제가. 간호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응급처치 비용이 대략 7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7만 원. 예은의 전 재산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내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돈이었거든요. 내일 아침 식사, 점심, 그리고 교통비까지 모두 포함된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은의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몸에 밴 선량함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거든요. 제가 먼저 낼게요. 예은은 지갑에서 마지막 7만 원을 꺼내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혜은입니다. 예은은 명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착용했던 명찰이 아직 가방에 달려 있었거든요. 수속을 마친 후 예은은 조용히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노인이 깨어나면 가족들이 올 테니까 자신은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었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은이 떠난 후 응급실에서 깨어난 노인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그 젊은 여자분은 어디 갔습니까? 할아버지를 병원까지 모시고 와서 비용도 대신 내주시고 가셨어요. 참 착한 분이시더라고요. 명찰을 보니 정혜은이라고 하시던데.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은. 그런 선한 분을 꼭 다시 만나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소중한 돈을 내준 그 젊은 여성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강호진 회장은 개인 병실에서 비서실장 이도연을 불렀습니다. 응급처치 덕분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는 며칠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도현, 그 여학생을 찾아봐. 누구 말씀이십니까? 나를 병원까지 데려온 정혜은이라는 아가씨 말이야.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렸거든. 이도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다는 건지. 강신그룹의 중요한 이사회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었고 해결해야 할 안건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회장님, 건강 회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소한 일은 사소한 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 남을 도운 사람을 사소하다고 하는가? 이도현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정혜은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기록에 이름이 남아 있었고 대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일한다는 것도 명찰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도현은 예은의 신상 정보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지방국립대학교 사학과 마지막 학기, 부모 없음, 보육원 출신. 이도현은 자료를 정리하며 보고했습니다. 현재 혼자 원룸에서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28이라는 나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선량함. 회장의 마음속에 묘한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은은 평소와 같이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과제를 하느라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졸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7만 원을 써버린 뒤로 더욱 절약해야 했기에 아침 식사도 거르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앞에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였는데 번호판을 보니 회사 차량인 것 같았습니다. 예은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혹시 정혜은 학생이십니까? 예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강신그룹 비서실장 이도현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셔서 모시러 왔습니다. 강신그룹? 예은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웬 비서실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회장님이요? 저를 왜? 이틀 전 병원에서 도움을 주신 일로 인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제야 예은은 기억이 났습니다.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준 일 말입니다. 설마 그 노인이 강신그룹의 회장이었다니요. 예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런 거라면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일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도연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에 예은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차 안은 예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고 모든 것이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예은은 작은 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세계와 자신의 세계는 정말 달랐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이도현이 백미러를 통해 예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은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도현은 예은을 회장의 개인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앉아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이틀 전 골목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때 몸은 좀 어떠세요? 예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예은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자신의 전 재산을 선뜻 내어주는 사람이 말입니다. 예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별것 아니었어요. 별것 아니라니요.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을 텐데. 회장은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그때 내주신 돈과 병원비, 그리고 감사의 마음입니다. 꼭 받으세요. 예은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큰 돈이 아닙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보답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은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회장도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아가씨군요. 예은이 떠난 후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은의 눈매와 미소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도현 혹시? 회장이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황당한 추측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회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 이정민의 모습이 예은과 겹쳐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강호진 회장은 퇴원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혜은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고 특히 그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회장실에 앉아있던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23살의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여인 이정민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그녀는 예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눈매와 입가의 미소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설마.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이도현을 불렀습니다. 도현, 정혜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특히 출생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무엇을 찾으시는 건지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고 싶어. 이도현은 의아했지만 회장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며칠 후 그가 가져온 자료는 회장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혜은 양은 1997년 3월 15일생입니다. 어머니는 이정민, 아버지는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생후 6개월에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회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997년 3월 15일. 바로 자신이 이정민과 헤어진 지 9개월 후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까지 일치하다니요. 그럴 리가. 회장은 다급하게 자신의 일정표를 뒤졌습니다.
26년 전 그 즈음 자신은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정민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혹시 그때 정민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나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회장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예은이 자신의 딸이라면 28년 동안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을 그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현, DNA 검사를 의뢰해봐. 네. 무슨 검사 말입니까? 나와 정혜은의 DNA를 비교하는 검사 말이야. 이도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회장님, 혹시 그 아가씨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어. 한편 예은은 전혀 모른 채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성이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남성은 간단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은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조금 어색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입니다. 고마워요. 혹시 정혜은 맞죠? 예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아, 저 강우석이에요. 지난주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할 때 같이 했었잖아요. 그제야 예은은 기억이 났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에서 주최한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맞다. 그때 같이 3층까지 올라갔던. 맞아요. 그때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짐 무거운데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죠. 네, 기억나요.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회사가 이 근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예은은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봉사활동할 때는 평범한 대학생인 줄 알았을 텐데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게 조금 창피했거든요. 네, 학비 벌어야 해서요. 아, 그렇구나. 저도 학생 때 알바 많이 했어요. 편의점, 주유소, 별의별 거 다 해봤죠. 강우석의 말에 예은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네요. 정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 하세요? 회사원이에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정장 입으니까 멋있어 보여요. 강우석은 웃었습니다. 예은의 솔직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밥 한 번 먹어요. 봉사활동 얘기도 하고. 예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자와 둘이 밥 먹는 건 부담스럽긴 했지만 강우석은 봉사활동할 때도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았거든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저녁에 어때요? 여기 근처 맛집 하나 알거든요. 네, 그래요. 그날 저녁 둘은 학교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강우석이 고른 곳은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와,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네요. 예은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자주 오는 곳이에요. 사장님이 정말 잘해주세요. 우석 씨는 봉사활동 자주 하세요? 가끔요. 뭔가 보람 있잖아요. 예은 씨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해요.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런지 도움받았으니까 도움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우석은 조금 놀랐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니. 그래서 그렇게 성숙하고 단단해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뭐, 그렇긴 했죠.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예은의 밝은 모습을 보며 강우석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대단해요, 정말.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우석은 예은의 순수하고 따뜻한 성격에 점점 호감을 느꼈고 예은도 강우석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며칠 전에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예은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알고 보니 강신그룹 회장님이셨대요. 강우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설마 아버지 얘기인가? 강신그룹이요? 네. 감사하다고 다시 만나자고 하시던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강우석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와 예은이 만났던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예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병원으로 오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예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 회장님이세요? 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뭔 얘기일까요? 강우석도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은을 왜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가보시죠. 뭔가 좋은 제안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좀 긴장돼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오후 예은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강우석과의 대화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예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실에서나 볼 법한 정장 차림의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차와 과자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중요한 얘기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예은 씨, 혹시 어머니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예은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요?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 어머니 기억은 없어요. 이름도 보육원에서 들은 게 전부고요. 혹시 이름이 이정민이라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역시 맞았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이 언제죠? 1997년 3월 15일인데 회장님,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 아세요? 좀 이상한데요. 예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캐묻는 건 불편했거든요.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은 씨, 저는 26년 전에 이정민이라는 여성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네. 예은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시 저는 사업 때문에 미국 출장을 갔고 돌아왔을 때는 그녀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요. 예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설마 지금 저한테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정민이와 너무 닮았다는 걸. 그리고 이름까지, 생년월일까지. 아니에요. 예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은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면 진정하라고요? 예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혼자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예은 씨, 들어보세요. 싫어요. 저 그냥 갈게요. 예은은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했습니다. 예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신 컵으로. 죄송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어요. 허락도 없이 그런 걸 했다고요? 예은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무리 회장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건 너무했거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그 순간 예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그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은 씨. 하지만 예은은 이미 병실을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니요. 병원 앞 공원에 앉아있던 예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당황스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우석이었습니다. 예은아, 어떻게 됐어? 우석아. 예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야? 병원 앞 공원.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겼어. 지금 갈게. 거기서 기다려. 강우석은 즉시 회사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우는 예은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야? 예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과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우석은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예은이 양아버지의 친딸일 줄은 몰랐거든요. DNA 검사까지 했다고? 응. 99점 몇 %래. 거의 확실하다는 거지. 와, 진짜 운명적이네. 운명적이긴 뭐가 운명적이야.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강우석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예은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그 회장의 양아들이라고 말하면 예은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바로 그때 예은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혜은 양이죠? 저는 데일리 뉴스 기자 김민수입니다. 네, 기자요? 강신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 건으로 취재하고 싶은데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예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에까지 알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취재는 이미 다른 언론사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예은이 당황해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곧바로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이게 뭐야? 강우석도 당황했습니다. 누가 언론에 흘린 거지? 그때 공원 입구에서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저기 있다. 강신그룹 회장 딸. 사진 찍어. 예은과 강우석은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강우석이 예은의 손을 잡고 뒷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우석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누가 언론에 제보했을까? 둘은 강우석의 차에 타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예은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난리 날 것 같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강우석은 예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도 이 상황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도 밝혀야 할 텐데. 그날 밤 강신그룹 본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도현은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언론에 소식이 새어나갔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기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도대체 누가? 회장은 분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은이 더 큰 고통을 받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은은 핸드폰 알람에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울린 알람 소리가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밤새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언론사나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예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자신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강신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 28년 만에 극적 상봉이었습니다. 아, 진짜. 기사 내용을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것처럼 쓰여 있었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점도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더 심했습니다. 재벌가의 기생충 등장 키읔키읔 돈 냄새 맡고 나타났네. DNA 조작한 거 아니야? 예은은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때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우석이었습니다. 예은아, 괜찮아? 전혀 안 괜찮아. 기사 봤어? 봤어. 너무 심하게 쓴 것 같은데.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나가기가 무서워.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1시간 후 강우석이 예은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기자들은 아직 이곳까지는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응. 댓글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완전 나쁜 사람으로 보더라.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 그런데 우석아,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강우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이 상황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좀 복잡해. 왜? 그냥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 바로 그때 예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비서실장 이도현이었습니다. 예은 씨,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은 좀 언론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런 상황을 정리하려면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은은 강우석을 바라봤습니다. 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1시간 후 둘은 강신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예은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정예은 씨, 회장과의 첫 만남은 어땠습니까? 재산 상속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육원 시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강우석이 예은을 감싸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예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야? 조금만 참아. 금방 정리될 거야. 하지만 강우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강우석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출근하는 이 건물에 예은과 함께 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회장실 앞에서 이도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은 씨. 그런데 이분은 제 친구 강우석이에요. 이도현은 강우석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강우석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석 씨? 여기는 왜? 아, 안녕하세요. 강우석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은은 둘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예요? 아, 그게. 강우석이 머뭇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호진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예은아, 와줘서 고마워. 우석아?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 순간 예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강우석이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예은은 강우석을 바라봤습니다. 강우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예은아, 사실 뭐? 강호진 회장의 양아들이에요. 예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기 시작했던 남자가 갑자기 생긴 아버지의 양아들이라니요. 그럼 우리가 남매가 되는 거죠. 물론 피는 안 섞였지만 예은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하루 만에 아버지도 생기고 오빠도 생기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회장이 나섰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자. 복도에서 이럴 일이 아니야. 회장실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 예은은 소파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은아, 우석이는 내가 15년 전에 입양한 아들이야. 좋은 아이고. 아니에요. 예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예은아, 우석 씨,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저랑 계속 만나면서. 강우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할 기회가 없었고, 나중에는 예은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망설였던 것입니다. 죄송해요. 말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이도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DNA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 예은과 강우석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에 연락했는데 DNA 검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언론에서는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기사로 나갔습니다.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조작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제보가 나왔을까요? 예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회장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재검사를 하면 확실해지겠죠? 회장은 고민했습니다. 재검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동안 예은이 더 큰 고통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재검사를 해보죠. 정말요? 응. 그래야 모든 의혹이 사라질 거야. 그날 오후 예은과 회장은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다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예은은 강우석에게 말했습니다. 우석아,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거리를 두자. 왜?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 만약 정말 제가 회장님 딸이라면 우리는 남매가 되는 거고, 아니라면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고. 강우석은 마음이 아팠지만 예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그날 밤 예은은 혼자 원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강호진의 딸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착각이었는지. 한편 강신그룹 본사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DNA 검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재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은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오전 10시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혜은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후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같은 시각 강신그룹 본사에서는 이도현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같이 가겠어. 회장님,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다르게 나올 리가 없어. 하지만 이도현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 검사기관에 도착한 예은과 회장.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은과 회장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 검사에서는 침부 확률이 99.9%였는데 이번 검사에서는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0%입니다. 즉,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예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회장님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혼란이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회장도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정황이 일치했는데 어떻게 DNA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검사가 잘못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샘플 오염이나 실험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예은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안도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생긴 아버지가 사라진 것에 대한 묘한 허전함도 있었고요. 검사기관을 나온 후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예은 씨, 미안해요. 왜 사과하세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괜한 고생을 시켰네요. 괜찮아요. 저도 잠깐이지만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됐어요. 회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예은을 딸처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연락은 계속하면 안 될까요? 인연이니까. 글쎄요. 예은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예은은 강우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우석아, 시간 있어? 응, 왜? DNA 검사 결과 나왔어. 만나서 얘기할게. 1시간 후 둘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예은이 검사 결과를 얘기하자 강우석도 놀랐습니다. 정말 아버지 딸이 아니라고? 응. 처음 검사가 잘못됐나 봐. 그럼 이제 다 정리된 거네? 그런 것 같아. 언론에서도 관심 없어 할 거고. 강우석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제 예은과의 관계가 복잡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우석아. 왜? 너 진짜 강신그룹 후계자야? 강우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지만 예은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후계자라기보다는 그냥 양아들이야. 아버지가 직접 키우셨지만 재벌가 아들이랑 사귀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사귄다고 했어? 예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나는 좋은데? 강우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강신그룹 본사에서는 이도현이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진짜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침부 확률 99.9%. 이도현은 그 서류를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자신이 검사기관에 압력을 넣어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예은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강우석의 후계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도연의 계획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군. 하지만 이도연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DNA 검사를 담당했던 병원 간호사 하나가 그 결과를 몰래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그 간호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일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지난주에 강신그룹 회장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그때 간호사는 이도연이 검사 결과를 가져간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결과는 따로 복사해뒀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야? 네. 이상해서 확인해 봤는데 원래 결과는 친부가 맞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한 것입니다.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하지? 그때 간호사가 제안했습니다. 강우석 씨한테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예전에 여기서 봉사활동하실 때 좋은 분 같았거든요. 그래, 그게 좋겠어. 그날 오후 강우석은 병원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우석 씨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DNA 검사건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강우석은 궁금했지만 일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보여준 원본 결과를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결과라고요? 네. 그런데 누군가 이 결과를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강우석은 누가 그런 일을 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도현 비서실장이 왔었나요? 맞아요. 그분이 결과지를 가져갔어요. 강우석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도현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예은이한테 바로 얘기해야겠어. 강우석은 급하게 예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은아, 지금 어디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왜? 무슨 일이야?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됐어. 뭐? 너 정말 아버지 딸 맞아. 누군가 결과를 바꾼 거야. 예은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아버지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것입니다. 정말이야? 응. 증거도 있어. 지금 만나자. 그날 밤 예은과 강우석은 회장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은 이도연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예은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진 거네. 네, 아버지. 예은이 처음으로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도연의 음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호진 회장은 이도연을 회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앉아. 네, 회장님. 도현, 너와 함께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됐구나. 그렇습니다. 그동안 회장님께서 많이 돌봐주셔서 그래서 더 실망스러워. 이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들킨 걸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놓았습니다. 바로 진짜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이도연은 식은땀이 났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혜은의 진짜 DNA 검사 결과야. 내가 조작하기 전에 원본 말이지. 회장님, 저는 정말 증인도 있어.
병원 간호사가 내가 결과지를 바꿔치기 하는 걸 봤다고 하더군. 이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갑자기 나타난 딸 때문에 우석 씨의 지위가 흔들리면 회사가 불안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현, 오늘부로 해고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취할 거야.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나가. 이도현은 분노에 차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후회하실 겁니다. 우석 씨가 진짜 후계자인지 한번 지켜보세요. 이도현이 회장실을 나간 후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을 함께 한 부하의 배신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예은은 카페에서 평소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다시 번복된 후로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은아. 뒤돌아보니 강우석이 서 있었습니다. 우석아, 여기는 왜? 아버지가 부르셔. 같이 가자. 무슨 일이야? 이도연을 해고했대. 그리고 너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예은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강호진의 딸이라는 게 확실해진 것입니다. 강신그룹 본사에 도착한 예은과 강우석. 회장실에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은아, 와줘서 고마워. 안녕하세요, 아버지. 이번에는 예은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많아. 회장은 이도연의 일과 DNA 검사 조작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은은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미안해. 내가 괜한 고생을 했네.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회장은 예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은아, 이제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예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재벌가의 딸이 된다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버지, 저는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건 부담스러워요.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안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제가 후계자가 되는 건 아니죠?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할 때 생각해봐도 돼. 지금은 우석이가 있으니까. 강우석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예은이가 회사 일에 관심이 있다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예은이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은은 당황했습니다. 우석아,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니야. 진심이야. 너 정말 똑똑하고 책임감도 강하잖아. 회장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때? 일단 인턴으로 시작해볼까? 저는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봐도 돼. 급할 것 없어. 그때 회장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도현 전 비서실장이 언론에 폭로성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뭐? 회장은 급하게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도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호진 회장은 갑자기 나타난 딸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기존 후계자인 강우석 씨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거짓말을. 강우석도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완전히 미쳤네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DNA 검사 과정에서도 의혹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정혜은 씨가 진짜 회장의 딸인지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저 자식이 끝까지. 바로 그때 예은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기자들한테 얘기할게요. 예은아,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석 오빠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강우석이 놀랐습니다. 오빠라고 했어? 예은이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남매잖아. 피는 안 섞였지만 회장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같이 내려가자. 가족이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보자. 세 사람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혜은 씨, 이도현 전 실장의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은은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은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강신그룹의 후계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제 꿈은 졸업 후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재벌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강우석이 놀란 표정으로 예은을 바라봤습니다. 예은이 언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강우석 씨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훨씬 회사 경영에 적합한 분이세요. 예은은 강우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석 오빠, 제가 오빠를 지킬게요. 딸로서든 동생으로서든. 강우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은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회장도 감동했습니다. 이런 딸을 두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도연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우석이는 여전히 저의 후계자이고 예은이는 앞으로 장학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예은의 인터뷰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네, 저런 딸 둔 회장님이 부럽다, 형제간에 서로 지켜주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도연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강씨 가족의 결속만 더 단단해졌을 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예은은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졸업식장에는 강호진 회장과 강우석이 와서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예은아. 강우석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예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오빠. 정말 오래 걸렸지? 그래도 결국 해냈잖아. 정말 자랑스러워. 회장도 다가와서 예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아, 정말 수고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고마워요. 덕분에 마지막 학기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사실 회장은 예은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예은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대신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회장이 소개해준 장학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은아, 이제 본격적으로 장학재단 일을 시작해볼까? 네, 벌써 계획도 다 세워뒀어요. 예은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은 물론이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회장은 예은의 계획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준비했구나. 필요한 건 뭐든 말해봐. 우선 시작에 필요한 자원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쯤이야.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마.
강우석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도울게. 마음 놓고 시작해. 오빠까지. 예은은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희망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예은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정혜은 이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회장과 강우석이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예은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강우석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오빠 올라와도 돼? 당연하지. 무슨 생각해? 그냥 신기해서. 몇 개월 전만 해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 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강우석이 예은 옆에 앉았습니다. 예은아,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강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매지만 피는 안 섞였잖아. 응, 그렇지. 그럼 혹시 연인이 될 수는 없을까? 예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진심이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남매가 된 건 우연이었고,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은은 고민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강우석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응, 급하지 않아. 그로부터 몇 주 후 예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내 대답 들어볼래? 응. 좋아. 정말? 응. 나도 오빠 좋아해. 강우석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예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후 강우석과 예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 아들과 딸이 결혼합니다. 처음엔 특별한 인연이라 놀랐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에 제가 더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앞날을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이상한 일이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예은이가 우리 가족이 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회장은 잠시 감정이 북받쳐 말을 멈췄습니다. 7만 원. 예은이가 처음 내게 베풀어준 그 몇 장의 지폐가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말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예은과 강우석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돌아온 후에는 함께 강신그룹을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강우석은 기업 경영을, 예은은 사회공헌 사업을 맡기로 한 것입니다. 몇 년 후 희망장학재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많은 아이들이 성공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은은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거 받으세요. 아이가 건넨 것은 7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언니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서요. 예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 돈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쓰면 돼. 정말요? 응. 너도 누군가의 인연이 될 수 있어.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거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예은은 집에서 회장과 강우석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보육원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예은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겠어. 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우석이 예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물려줘야겠어. 우리 아이들? 응. 곧 생길 거잖아. 예은이 얼굴을 빨갛게 했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예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7만 원으로 시작된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 몰랐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올 줄도 몰랐다.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의 인연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방법이니까. 창 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모든 인연에게 그리고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운명에게 말입니다. 7만 원의 인연은 이렇게 평생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작은 선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